서울을 가기 전에 굉장히 좀 설렘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제 벌써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 확고하게 자리 잡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큰 대작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작품을 누군가들한테 자꾸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문자예술을 하고 있는 김대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작업은 서예를 근간으로 지금 회화로 확장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자전거 뒤에 끌려가지고 그때 울면서 따라간 기억이 있어요. 먹을 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일례 개인전을 할 때는 그때도 이제 주제가 꿈이었습니다. 그 포스터가 꿈자를 포스터로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서예가로 이제 첫 회 개인전을 하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한문서예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까지 없었던 어떤 선의 느낌을 나만의 독창적인 선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한문서체를 막 다양하게 많이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관람객들을 봤어요, 제가. 이 관람객들이 맹태구 시민인들이었는데, 이렇게 한문 작품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예네 하고 가요. 한문 문장이 막 써져 있는데 전부 다 작품 앞에서 서예네, 이것도 서예네, 이것도 서예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꿈 시리즈를 몇 개를 했었는데, 대형 작품도 했었고, 읽을 만한 거,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 앞에 항상 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꿈 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리랑이라든지 그런 거 앞에 서서 한참 그래도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걸 보고,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고, 대중들은 아무도 몰라주고 이해 개인전 때부터는 계속 꿈만 가지고, 한글 꿈만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형식적인 변화를 지금까지도 거쳐오고 있습니다. 꿈자를 그냥 해체를 해서 추상회화처럼 문자는 들어있는데 회화처럼 정말 꾸몄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사람들이 이거는 서양하다 이렇게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항상 이거는 해야지, 글자가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작품을 하면 꿈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이제 신조미술협회라고 있습니다. 추상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역사가 제일 오래된 단체인데, 거기에 제가 서예가로 처음으로 이제 선정 작가로 작년에 수상을 했었어요. 이 대구 지역에서는 추상화하는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해줬는 거죠. 앞서 왔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저는 중첩이거든요. 같은 글자를 수도 없이 계속 이제 반복 행위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저는 이렇게 다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 작가의식이 일단 드러나 있는 작품을 하는 거니까 제 꿈, 소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제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들도 본인들의 꿈이 있을 거고 항상 내 꿈도 이루어지고 관람객들의 꿈도 이루어지길 하는 바람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작품들은 뭐 미술 서양이든 동양이든 항상 내용과 형식이 있거든요. 내용이 있으면 형식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그건 예술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문학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말로 풀어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국인의 기상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게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기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고. 그게 이제 미술가들은 형식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건데 저는 이제 내용은 꿈이고 항상 누군가의 이게 드림일 수도 있고 호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호프라고 하거든요. 드림보다는. 희망, 소망, 소원, 이런 바람, 그런 꿈을 의미를 해요. 쉽게 보려면 먼저 색감부터 봐야 됩니다. 색감을 보고 패턴이 있으니까 문양을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무늬가 있는지를 이 안에서, 제 작품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각자 경험에 따른 이미지가 드러나 보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풀이라고 생각할 거고 누구나는 또 다른 이미지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또 여백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상상력이 동원이 될 겁니다. 관람객들한테 어떤 상상의 기회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경험을 했을 거니까. 보통 서예 개론이라든지 책을 보면 항상 명시가 돼 있거든요. 서예란 모필로 문자를 서사하는 행위, 그걸 서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구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굳이 글자를 쓰는데 내가 서예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까만색 글씨를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서예는 보통 흰 종이에 까만색, 근데 저는 까만 바탕에 흰색 글씨를 씁니다. 일단 그거부터 반전이고, 써놨는데 저는 보통 먹물로 쓸 거를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글자를 쓰는 거고, 동양 모필로 저는 문자를 썼고, 일반 서예를 하시는 분들도 다 문자를 모필로 쓴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미술 교육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다른 서양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회화 장르라든지 각종 이제 다른 분야의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제 지금까지 오는 작품 표현 방법에 있어서 조금 기감을 많이 받았고요. 회화를 하는 작가들은 자기가 주제가 잡혀지면 반복을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서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물론 서년들이 남겨놓은 명언 명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자기 스타일화 시켜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서 어떤 대중성을 끌기에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내 작품은 서예를 근간으로 하되 어떤 식으로 해야 대중적으로 넘어갈까? 미술의 영역으로. 서예 장르가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미술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거니까 미술을 전체를 뭉뚱거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문자를 소재로 하되 반복 행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 작업은 한 작품 안에 수만 자, 수십만 자 이상의 글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문자 예술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한 지역에 세가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세가가 2개나 있다는 거는 행복이었는데 그게 둘 다 없어졌습니다. 세가가 지금은 남아있는 데가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만약에 지금 10대 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 세해 활동으로 하면서 대구에 있겠나? 어떻게 전수를 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토착화가 없으니까 만약에 대구가 서해가 발전을 하려면 일단 서해간이라도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구를 대표하는 서해가들이 100년 전에는 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석재 서병호라는 선생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 세대 밑에 중농 서등균이라는 선생도 있었고요. 그 두 걸출한 서화가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념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뭐 교육 활동이라든지 하고 뭐 아니면 뭐 전시회도 계속 매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활성화가 될 건데 지금 상황은 아예 그런 거조차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이제 국회에서 서해진흥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금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시에 관한 거 아니면 도에 관한 조례를, 서해진흥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벌써. 근데 대구시는 아직도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자꾸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협회 어떤 선생님들하고 이제 뵙게 되면 이야기를 하고 뭐 아는 분이 있으면 대구에도 빨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우리 개인이든 서해 단체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이거를 좀 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33년을)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대학도 대구에서 나왔고 대학원도 대구에서 나왔고 계속 작품 활동도 대구에서 했는데 제 만족으로 그냥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까지 해오다가 원래 처음으로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낯선 땅에 가서 개인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낌이 물론 대구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 한번 가는 게 해보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겠다. 외부 활동, 대외 활동은 꾸준히 해야 내 성장하는데 자기 성장하는 데는 정말 큰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대구 지역이라는 이 특수성을 가진 이 도시에서 미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또 그 외에 대외 활동을 제가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제 꿈에 빨리 더 다가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